안녕하세요.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입니다. 새해도 지나고 또 우리 그 고유 명절인 설날도 지나고 엊그제 봄의 첫 시작이라는 그 입춘도 지났습니다. 근데 날씨가 여전히 차갑습니다. 그 옛말에 춘내 불사춘이다. 봄은 왔는데 봄 같지 않다. 물론 그게 뭐 이 기후 때문에 거기에서 유래된 용어는 아닙니다. 세상사 봄이 오듯 화사한데 내 마음만 봄이 아니구나,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든 어쨌든 하여튼 출래초 불사춘이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화두를 가지면서 그거와 같이 그 한 10여 년 지난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하월시아의 어떤 그 연역이라 할까요, 역사라 할까요, 그것을 오늘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초창기에 하월시아를 시작했던 그런 우리 멤버들이 그나마 취미를 떠나든지 어떤 연유로 해서 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도 누가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제냈게 제가 오늘 그 어떤 화두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 하월시아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 2008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 그때 이제 시작했는데 몇몇 상인분하고 그 다음에 취미가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하월시아를 굉장히 신기하고 볼수록 그런 식물이라서 거기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확 그 초창기에 달아붙을 때는 그 뭐 또 어떤 상인분들께서는 일본에는 12월 달만 되면 하월시아 값이 오른다. 왜 그런가? 상여금을 타면 전부 하월시아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다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네들은. 하월시아가 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낮고 훨씬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여금을 타면 하월시아에 투자한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월시아를 육종을 해서 하나를 뽑으면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월시아를 뭐 잘 키웠다 해서 뭐 그런 명예를 얻을지 모르겠다. 물론 요 하월시아 계에서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가 뭐 하월시아를 키워서 뭔 부를 그렇게 크게 누리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취미가들을 굉장히 안달나게 하고 충동질 아닌 충동질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아는 몇 분도 뭐 여유자금을 뭐 5억 10억 갖다 털어서 하월시아에 갖다 다 소진해 버린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명예와 부를 얻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취미로서 잘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상인으로 전향해서 하월시아를 열심히 팔고 계시거나 여튼 뭐 그건 차지하고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월시아가 처음 들어올 때 거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품이. 그런데 그것도 그냥 있어서 저 역시 몇 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취미로 하면서 약간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노려볼까 하는 그런 속셈도 있었습니다. 왜냐, 너무 비싸기 때문에. 튤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튤립 파동.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 뭡니까? 전 세계 유럽의 GDP를 다운시키고 GNP를 다운시킬 정도로 튤립 파동이 컸습니다. 그럼 뭡니까, 튤립 파동이? 자, 이 바이러스에 걸린 튤립 하나를 당연히 기존 거하고 다르겠죠. 그거를 변이로 보고 결국 오늘 내가 하나 샀어. 10만원에 샀어. 우리 돈은 환산해서. 내일 20만원에 팔고 또 그 사람은 30만원에 팔고. 왜냐? 수요가 공급을 따라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튤립은 뭡니까? 원예 식물이죠. 원예 식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단에 가꿔져서 그 꽃을 봐야 하는데 네덜란드 튤립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머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지 화단에 심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 자꾸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팔고 논을 팔고 밭을 팔고 해서 전부 튜립만 사면 뭔가 나중에 큰 한 큐를 잡겠다는 그런 흑심, 욕심, 어떻게 좋게 생각하면 시장 논리에 따른 경제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튜립을 사게 됩니다. 근데 결국 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저 바이러스가 걸려있는 그런 튜립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금덩이도 아니고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물 그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금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튜립에 지나지 않구나 했을 때 계속 사람들이 달라붙을까요? 튜립을 살라고 손을 띄죠. 한 사람 두 사람 팔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폭락을 가져왔죠. 폭락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그거 더 이상 가는 거예요. 왜? 전부 집을 담보로 해서 튜립을 샀기 때문에 은행들이 막 도산이 되고 네덜란드 경제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유럽 경제 자체가 성장을 몇 년 동안에 성장을 멈추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막 상인들이 부축해서, 상인들이 아닙니다. 상인 몇 분이 막 부축입니다. 이거 사면 좋다,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살 때 저도 긴가민가 하면서 따라 들어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거 튜립에 꼴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이 전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아주 건전하게 저 경상도 지방에 또 있는 그런 상해, 또 고양시에 있는 대선농원, 그런 분들은 아주 일찍 시작해서 육종을 지금도 성실하게 하고 있고 아주 성실한 가격으로, 적정 가격으로 성실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하월시아에도 먹튀가 없었느냐? 먹튀가 있었겠죠. 왕창에서 부와 명예를 다 끈다 그렇게 해서 팔아놓고 AS도 없이 그냥 장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먹튀죠. 먹튀. 예. 그걸 거머쥔 사람들은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는 그 몇몇 사람들한테 하월시아를 사지 말고 땅을 사십시오. 땅을 사십시오. 그런 권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땅 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땅 샀으면 많은 돈을 거머쥘 수 있었겠죠. 많은 돈을. 근데 꼭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즐겼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돈을 갖다 버으니까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하월시아를 내가 즐기면 얼마든지 굉장히 감상 가치가 뛰어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감상 가치, 원예 식물의 조건이 있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다. 사계절이 푸르름을 가했으면 더 좋다. 아담하게 실내에서 실내 원예로서 정원에 실내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이렇게 작은 것이 좋다. 작은 것이. 그리고 변이종이 있어서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다양성이. 그 다음에 더디 자라야 된다. 더디. 막 오늘 뭐가 축축축 자라나면 안 된다. 더디 자라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과 수요에 적당한 조절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하월시아보다 더 좋은 원예 식물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난초는 1년에 완성돼 버립니다. 이거는 얼마입니까? 하월시아 생명이 얼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40년, 50년, 70년, 80년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하월시아 가격이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있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어느 분이 아랫게 전화가 와서 원병님이 하월시아 하고 있는 유튜브는 대단히 참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한데도 왜 구독자가 늘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전 300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많다고 봅니다. 하월시아를 10만원 이상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취미가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0명도 안 됩니다. 50명, 70명 정도 되는 데서 200명, 300명 구독자면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집안한테 누구한테 사돈네 팔촌한테 내 걸 봐달라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로지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오로지 하월시의 취미가 거기다 플러스 1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애들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가 저조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자, 그러면 지금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하월시알 하고 다 팔고 떠나버린 상인도 있고 지금도 묵묵하게 흙과 벗 삼아서 좋은 품종을 만드는 대선농원 같은 분들, 또 경주에 계신 분, 주성농원 같은 분들, 그런 정말 식물을 사랑하는 그런 농장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미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몇 억을 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몇 천이 아닙니다. 몇 억을 들였습니다. 몇 억. 저도 몇 억을 들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역시 집에서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경기도 이천에다가 땅을 사고 이걸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물을 죽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대신에 이렇게 성적으로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내 마음에 내 마음과 현실과의 괴리가 왜 생겼을까? 저는 그것을 진단하기를 처음 하월시에를 시작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공급되지 않았다. 일본에는 이런 식물을 갖고 파는데 이거 우리도 한번 키워보면 괜찮겠다. 일본에서 내가 20만원 줬는데 여기 와서 기타 경비 빼고 내가 한 40만원 받으면 되지 않겠나는 겸손하게 공급되지 않았다. 거기에서 약간의 어떤 부추김이 있어갖고 이거를 잡으면 부와 명예를 다 잡는다. 그러면 진다. 그런 생각에 일종의 투기가 잃어버렸다. 투기가. 바로 그게 뭡니까?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강 똑같이 투기붐이 조성됐다. 그래서 서로 좋은 걸 가지려고 레이스를 하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내 거는 오리지널이고 원경이 거는 조직배양이고 이런 식으로 헐뜯는 사람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런 투기 세력이 달라붙고 그 투기 세력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상인들은 계속 공급을 해왔습니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중에 특정 뭐 상인들이 아닙니다. 어느 상인은 자기의 목표가 되자 그만 손을 떼버리고 결국은 거기에다가 그대로 계속 가도 또 뭐 거품이 많이 일어가 튤립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은 더. 근데 거기에 바로 물을 끼얹는 행위가 뭡니까? 조직배양입니다. 조직배양. 일본서 고급진 건 조직배양을 하고 자 예를 들어 땅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늦게 샀습니다. 이 땅을 산 지가 5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 4억에 샀으면 지금 8억입니다. 양도세 주고도 제가 그동안 샀던 하월시아 가격은 다 뽑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땅을 사지 않고 예를 들어 그 어디 세를 주면서 하월시아를 키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나는 이거 200만원 500만원 주고 샀어요. 전번에 내가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자구는 엄마의 10%로 거래된다 그랬죠. 그러면 200이면 2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월시아 만상 자구를 20만원 주는 사람이 얼어 죽을 내 아들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만원도 안 준다. 2만원도. 그러니까 맨날 조직배양하고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그 티시컬처 그 조직을 갖다 키운 것도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다만 제가 키워본 결과 조직배양을 갖다가 성적으로 만드는데
많은 노하우와 테크닉이 필요하다. 지가 잘 키울 줄은 모르고 그저 조직배양이라서 안 큰다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잘 기르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조직배양이. 그리고 일본의 큰 상인이 거대 상인이 그랬습니다. 대선생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오로라는 90%가 조직배양이야. 이미 1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조직배양이에요. 그거를 정보가 없다 보니까 내거는 조직배양이 아니다라고 지 스스로 우기고 자만하고 만족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돈 쓴 거는 쓴 겁니다. 그럼 하월시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원경이 거는 조직배양, 내 거는 진짜, 내 거는 비싼 거, 저 새끼 나쁜 놈, 저거 어떤 놈 이렇게 욕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러면 즐거워질까요? 취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것 이외에 그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남만 욕을 하고 있으면 즐거움이 찾아질까요? 그렇지 않죠? 자,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있는 거품을 빼버리고 내 마음의 거품을 다 빼버리고 하월시아를 진정 식물로서 바라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진정한 반려식물로서 떡 벌어지게 이렇게 키워놓으면 이게 왜 누가 이거를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누가? 그거를 굉장히 난초보다도 캡처스 선인장보다도 에케베리아 다육보다도 립톱스 코노피 등 어느 것보다도 저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월시아라고 제 스스로 생각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품을 빼버린 정말 순수한 취미의 마음의 평정심을 가질 때 하월시아를 성적으로 키워서 늘 곁에 두면서 그 내 마음의 이안과 평온을 찾고 그거로부터 활력을 얻어서 더 좋은 그 어떤 직장생활, 더 좋은 비즈니스, 더 좋은 어떤 가족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제가 이 하월시아 이런 가격 이런 거 또 어떤 그런 부분만 오면 이렇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왜냐? 물론 제가 많이 썼는 돈이 아까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못 전달되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아닌 것을 맞다고 아닌 걸 틀린 걸 하고 가격을 비싸게 파는 것은 사기가 아닙니다. 뭐 내가 상술이 좋아서 비싸게 팔았는데 근데 품종이 A를 B라고 파는 건 사기입니다. 그런데 현혹돼 갖고 투기 세력이 약간의 일어서 오늘날에 이런 참 처참하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하월시아 시장이 처참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빨리 성촉을 만들고 또 실생을 해서 좋은 품종을 뽑아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정말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취미의 세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이 크기 때문에 제가 흥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알고 직시하고 있어야 다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감히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하월시아 스토리의 원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